네, 안녕하세요. 허니 안드로이드 이야기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김태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강좌 진행을 처음 하는데요. 이제 그 시작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제 입문하는 과정.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제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려면 어떤 걸 좀 변경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나온 지 좀 됐어요. 이게 작년은 아니고 올해 구글 I/O 때 13년 구글 I/O 때 공개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이제 벌써 11월이죠? 11월이니까 한 6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얼리 액세스 프리뷰라고 이제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기능 개선을 해야 될 게 좀 많다? 아니면 많다?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맞기는 맞아요. 아직도 지금 버그가 좀 많고, 그리고 기능도 이클립스 플러그인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 부분도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공개를 진행하는 이유는, 우선 처음에 이거를 배우기는 좀 어렵거든요. 배우기는 어려운데 이거 공부 조금 할 때 조금 힘들면 나중에 안드로이드 앱 이제 APK 뭐 만든다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정말 편해질 것 같아요. 이게 이클립스 플러그인 이제 이클립스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클립스에 종속되게 되잖아요. 종속되게 되면서 이제 뭐 빌드 환경 바뀌면 그거 일일이 설정해 줘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경험 좀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팀 단위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프로젝트 올려가지고 뭐 커밋하고 그러면서 환경 설정 때문에 꼬여서 이거 다시 설정하고 이러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빌드 시스템 자체를 이제 그래들이라는 프로그램, 빌드 툴을 써가지고 빌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딱히 이제 빌드 환경에 이렇게 구애를 받지 않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딱 제대로 빌드 설정만 잘 돼 있으면 어딜 가든 간에 쉽게 빌드 세팅이 가능하니까 개발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시켜서 이제 프로젝트 하나 만들면서 이제 각각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블로그 글에 올라온 거랑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뉴 프로젝트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 네임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죠? 퍼스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입력할 거고요. 모듈 네임이 이거 뒤에서 설명하긴 할 건데 우선 지금 넘어갈게요. 퍼스트 안드로이드 이렇게 하고 패키지 네임 적절히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경로 잘 지내주시면 되고요. 커스터머 저 아이콘 안 만들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액티비티 하나 자동으로 만들도록 해줄게요. 다음은 그냥 기본 설정 값으로 넘어가서 프로젝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 만드는 시간 조금 걸립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처음 실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인터넷 맨 처음 실행할 때는 이제 그래들 관련된 파일들이 다운을 받을 수 있지 않아서 다운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터넷 연결 안 돼 있으면 나 파일 없으니까 프로젝트 못 만들어 하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좀 땡깡부리거든요. 원래는 좀 더 친절하게 나오면 좋을 텐데 그냥 아이디에 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있는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거는 뭐지 하면서 멘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인터넷 연결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는데 벌써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이 떴는데요. 우선은 큰 그림부터 잡고 가야겠죠. 자, 왼쪽에 보시면 에클립스랑 비슷하게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가 화면이 보입니다. 먼저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 제가 부분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이 먼저 프로젝트, 이 아래 프로젝트 하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파일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모듈이에요. 모듈이 이만큼이 이 프로젝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모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래들이라는 이제 빌드에 사용하는 빌드 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제 빌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각각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자, 프로젝트는 사실 이클립스에서는 프로젝트 하나가 결국은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의미했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개념이 약간 달라졌어요. 프로젝트는 좀 이클립스에서 말하는 프로젝트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이고요. 만약에 이클립스에서도 만약에 빌드를 하다가 뭐 액션반 셜록을 쓴다 그러면 여기에서 액션반 셜록을 워크스페이스에다가 추가하고 그 액션 셜록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도록 설정해줬잖아요. 결국은 어찌 보면은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의 그 프로젝트가 이클립스에서의 그 워크스페이스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워크스페이스 그냥 딱 하나밖에 안 써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워크스페이스 이제 뭐 프로젝트에 따라서 각각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개념에 좀 쉽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프로젝트는 전체를 다 감싸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각각의 모듈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모듈이라는 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모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모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뭐 자바 라이브러리 모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가 되는데 현재는 이 애플리케이션 모듈 딱 하나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 하나와 애플리케이션 모듈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래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래들이라는 게 이제 빌드 툴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그래들 래퍼, 이게 아래 보면 하위 폴더 래퍼라는 게 있어요. 래퍼라는 게 보면 이제 그래들 사용해서 빌드를 진행하는데 원래는 그 각각 컴퓨터마다 그냥 컴퓨터가 됐든 뭐 어떤 빌드 환경에 따라서 그래들이 설치가 돼야지 이제 그래들을 통해서 빌드를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 따로 또 이제 뭐 설치하고 버전을 뭐 맞추고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들에서는 그런 걸 염두에 둔지 래퍼라는 걸 제공하고요. 그래들 래퍼를 통해서 잠깐만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래들을 버전을 쓸 거다 이렇게 막 지정돼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1.8 버전 있는 걸 갖다 써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저도 제 시스템에다가 그래드라는 걸 따로 깔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드 래퍼가 있으니까 그냥 그래드 래퍼로 이제 빌드를 딱 실행할 때 만약에 그래들이 시스템에 깔리지 않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버전을 확인을 해가지고 적합한 버전을 확인해서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서 그래들 그 빌드 바이너리 자체를 다운을 받고요. 그거를 가지고서는 빌드를 또 진행을 하게 되니까 따로 건드려줄 필요가 없어서 상당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드 래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좀 설명이 길어지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핵심은 이 그래들이라는 애가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을 빌드를 하는 툴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빌드.그래들 이런 게 있고 요거는 그냥 이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그 프로젝트 파일이에요. 이것도 하나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보니까
이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쓰는 거고요. 이제 그 그레드를 통한 빌드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선은 무시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레들 W 요것들이 이 그레들 래퍼, 그레들 W가 래퍼거든요. W가 래퍼 약자인데 요거를 이제 실행해주는 일종의 이것도 스크립트예요. 보시면 여러 가지 잡다하게 이런 게 쭈쭈쭈 있는데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이거 그레들 래퍼를 실행해주는 스크립트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컬 점프 이거는 엔트 스크립트를 한번 작성해 보신 분 작성해 보셨다면은 봤을 텐데 이거는 현재 이제 빌드를 진행하는 환경에 대한 이제 여러 어퍼스를 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SDK 경로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에 안드로이드 SDK가 어디에 있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스.별들이 이 프로젝트에서 안에 어떤 프로젝트를 빌드를 만들 때 어떤 모듈들도 같이 빌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지금은 그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저 이거 잘못 써있었나요? 그냥 어쨌든 동작 어쨌든 간에 First Android Studio라는 모듈을 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포함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세한 거 이게 정확히 세팅해서 어떤 것들을 뭐 하는지 다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것까지 다 파악하게 되면은 먼저 지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단 간만 살짝 익히는 작업을 해서 이번엔 넘어가고 이거 말고 또 뒤에 이어서 다음은 뭐 라이브러리 그 다음은 빌드점 그래프 관련해서 빌드 스크립트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도 또 추가로 다룰 테니까 그 부분은 다음 이제 강좌에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관련된 건 좀 잘 대강 봤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모듈을 구성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빌드가 있죠. 빌드, 소스 크게 두 개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은 이거는 깃 관련해서 잡다한 파일인데 일단 빼고 빌드적 무대들이 이 프로젝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모듈을 빌드하는 빌드 스크립트예요. 얘가 핵심이에요.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체에서만 사용하는 거니까 빌드 과정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건 이제 프로과드 설정할 때 이제 어떤 거를 제외할지 지정해줄 파일인데 이번 거에서는 뺄 거야. 이번 거에서는 하지 않을 거니까 다음에 프로과드는 좀 많이 뒤에 나오거든요. 어쨌든 여기서는 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모듈 이만큼이 죄송합니다. 이만큼이 에클립스에서 사용하던 그 프로젝트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조금밖에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에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소스, 리소스,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빈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보면은 자, 소스를 볼까요? 소스도 사실 처음에 이게 적응이 잘 안 될 거예요. 소스 아래 메인이라는 폴더가 있고 메인 아래 또 이제 자바, 그다음 리소스, 매니페스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처음에는 정의 안 될 텐데 나중에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메인으로 따로 나와 있는지 설명이 되거든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 기본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숙지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하이 폴더를 볼까요? 한번? 하이 폴더에 보시면 이제 자바 폴더 있고 자바 폴더에 당연히 자바 파일들이 있겠죠. 여기는 이제 여기가 결국은 이클립스에서의 소스 하이 폴더랑 똑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리소스도 마찬가지 리소스 하이 보시면 리소스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되어 있는 것들 리소스 들어가 있는 거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빌드가 좀 약간 이제 뭐가 들어갔는지 궁금하죠? 빌드 한번 보겠습니다. 빌드 보시면 저희 익스플로디드 번들이랑 뭐 소스를 주게 돼 있는데, 자, 처음 것도 볼게요. 요거가 이쪽에는 이제 AAR이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아카이브라고 부르는데요. 결국은 이클립스를 사용할 때 그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있잖아요.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AAR 형태로, 만약에 지금은 이건 애플로트지만 만약에 이거를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게 되면은 결과물이 AAR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기본 프로젝트를 뭐 만들면서 이 파일을 참조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복사가 돼요. 복사가 돼 있는 형태니까 그냥 딱 우선은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할게요. 지금 계속 나중에라고 하는 게 많은데 사실 한 번에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싹싹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빌드 아래 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소스 뭔가 냄새가 좀 나지 않아요? 자, 이 클래스에서의 그 젠 부분이랑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젠에 R 있었죠. 리소스 참조하는 그 작업 파일. 여기 보시면 이 아래에 자, R 파일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 자, 일단은 무시하세요. 이것들 일단 무시하세요. 어쨌든 R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AIDL도 있으면 뭐 이 아래 들어가고 뭐 렌더 스크립트 파일도 있으면 이 아래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소스 역할은 그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프로젝트 경로 자체는 이제 이 두 폴더밖에 안 나왔지만 나중에 빌드를 하게 되면 여기에 APK 파일도 APK라는 폴더 하위에 생기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강 일단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클립스에서 사용하는 그 폴더들의 구조랑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그 폴더 구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이제 대강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아까부터 계속 가장 핵심이라 했던 이제 빌드.그래드 파일, 결국은 이 그래드를 통해서 그래드를 사용해서 이 퍼스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그 모듈을 어떻게 빌드를 할지가 빌드.그래드 파일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열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사실 빌드 스크립트가 간단하다고 하면 간단할 수 있고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나중에 보다 보면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우선 크게 이 빌드 스크립트 부분 있고 이 애플 플러그인 이 아래 부분인데 쭉 이제 이 안드로이드 앱을 어떻게 빌드할지에 관련된 설정들이 이렇게 쭈르륵 있어요. 자, 먼저 처음부터 볼게요. 이 빌드 스크립트 이 부분에는 이 뒤로 이 구문 뒤로부터 나올 이제 여러 가지들, 여기 보시면 애플의 플러그인에서 안드로이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라는 플러그인을 쓰는데 그 플러그인을 참조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그래들용 안드로이드 플러그인을 뜻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디펜던시로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얘를 참조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거를 참조하긴 하는데 어디서 참조하냐, 맵은 중앙 저장소에서 얘를 찾아가지고 참조를 해라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맵은 저장소라고 하시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여러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앱을 만든다 그러고 뭐 자 파일로 된 뭐 라이브러리 이거를 좀 참조를 한다 그러면은 립스 폴더 아래에
자, 파일 복사해가지고 넣어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앱을 만들면서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또 참조를 하는데, 그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도 이제 이 앱에서 쓰는 그 라이브러리 똑같이 막 참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넣고 저기도 넣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라이브 프로젝트에 있는 것만 참조할까 해서 여기서 뭐 뺐다가 나중에 가면 또 에러 나고, 사실 라이브러리를 관리하기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 메이븐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빌드 툴인데, 여기에서는 디펜던시, 즉 좀 쉽게 말하자면은 프로젝트 빌드할 때 쓰는 그 라이브러리, 그거를 따로 뭐 파일을 내가 알아서 복사해놔서 집어넣고 그게 아니라,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서버에다가 다 올려놓고, 그리고 나는 빌드 스크립트에다가 나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겁니다라고 딱 적어주고 어떤 버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빌드를 하다가 만약에 프로젝트가 이 라이브러리 필요하네? 라고서 했는데 한번 찾아볼까 해서 내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 그때 중앙 저장소에서 그 라이브러리 해당 버전 맞춰서 다운받고, 다운받은 걸로 빌드 진행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서 똑같은 라이브러리를 뭐 동시에 몇 번을 참조하든 간에, 만약에 그 버전이 제 컴퓨터에 깔려 있으면 그거를 잘 그냥 참조하는 거고, 만약에 깔리지 않다 그러면 다운받아서 또 참조하면 되는 거고, 결국은 여러 프로젝트에서 중복으로 그 라이브러리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관리하기가 되게 상당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 메이븐 그런 용도로 있는 그 메이븐 이제 메이븐 그 저장소가 이제 메이븐 센트럴 그 레포지토리라고 부르고요. 그거를 참조하는 거는 이렇게 메이븐 센트럴 이렇게 적어주시면 자동으로 메이븐 중앙 저장소에서 이 라이브를 찾아보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드 스크립트, 여기서 뒤에부터 이 그래들용 안드로이드 사실 이 말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들용 안드로이드 플러그인 맞죠? 예, 그래들용 안드로이드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생님이 여기서 요청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저장소 어디 있는지도 알려줬으니까 잘 찾아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래들 플러그인 통해서 안드로이드 빌드하는 거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드로이드 앱 빌드하는 거니까, 자, 안드로이드라는 플러그인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위랑 똑같은 거죠. 이거는 이제 여기는 그 빌드 스크립트를 이제 실행하는 데 필요한 그 레포지토리, 그걸 찾는데 이렇게 여기다 적어줬다면은, 이거는 이 아래 보시면은 이쪽에서 만약에 내가 다른 라이브러리를 참조를 할 게 있다, 그때 이것을 똑같이 메이븐 중앙 저장소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는다, 그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이븐 중앙 저장소에서 찾도록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가 사설 서버가 있고 그쪽에 라이브러리가 있다면은 그 서버 이름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 관련 설정들이 들어가게 되죠. 자, 먼저 컴파일 SDK 버전, 이거는 그냥 19가 키캣이 맞죠? 네, 키캣 그 4.4 버전 그거를 기준으로 이 앱을 빌드하는 거고요. 빌드 툴은 이제 뭐 안드로이드 빌드 툴 버전 18.0.1 사용해서 빌드한다 이 말이고, 이거는 사실 뭐 별게 없어요. 다음은 디폴트 컴피그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먼저 윈 SDK 버전, 뭐 타겟 SDK 버전, 이거는 클래스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것도 제가 한 세 번째 정도에는 제가 이 빌드 스크립트에 대해서 자세한 거를 강좌를 올릴 예정이에요.
거기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들은 좀 복잡한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결국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빌드, 안드로이드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빌드 스크립트 이 부분 설정을 해줬다. 그리고 나중에 이 디펜던시 이 부분에서 메이븐 중앙 저장소를 참조하기 위해서 여기도 똑같이 리포지토리 설정을 해줬고,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라는 걸로 시작해서 안드로이드 빌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핵심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어떤 SDK를 할 거냐, 루트는 어떤 걸 쓸 거냐, 그리고 뭐 SDK 버전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예, 여기 있습니다. 봤고요. 네. 디펜던시를 제가 안 봤죠? 디펜던시가 결국은 우리가 참조할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컨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컴파일 이제 컴 안드로이드 서포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블라블라 되어 있는데, 이곡은 이제 컴파일 V7이라고 그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그 V7 소프트 라이브러리 액션바 사용하는 거죠. 액션바 사용하는 그 라이브러리 참조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서 사실 규격이 있어요. 규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패키지 이름, 그리고 여기가 모듈 이름, 그리고 이 D가 이제 여기 플러스만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는 보시면 0.6 플러스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결국 패키지 이름, 그리고 그 모듈 이름, 이 버전이에요. 어떤 버전 쓸 건지. 이 패키지에 있는 이 모듈을 쓸 건데, 이 모듈을 쓸 건, 모듈을 쓸 건데, 무슨 버전 쓸 거다. 이렇게 지정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플러스만 되어 있잖아요. 이 플러스의 의미는 가능한 최신 버전을 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플러스는 해서 완전 최신 버전 쓰라 이거고, 여기에는 0.6 플러스면은 0.6 버전대에서 가장 최신 걸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 기본적인 빌드.grad 파일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끝이 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실행한다, 빌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딱히 뭐 별게 있겠어요? 외에 빌드 메뉴에서 make 프로젝트 하면은 일단 make가 될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빌드가 진행 중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좀 오래 걸리네요. 이게 녹화하고 있어서 그런가? 됐다. 빌드가 됐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가 타겟 핸드폰 하나 끼고요. 실행하는 거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클립스랑 비슷할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실행 버튼 있고요. 런에서 여기서 해주셔야 돼요. 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실행하기 전에 한번 뭐 다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설정을 안 해놨나요? 잠시만요. 원래는 넥서스 파일가 왔었어야 되는데 오다가 분실이 되는 바람에 지금 아직도 텔렉으로 지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네요. 이번엔 좀 무사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을 땐 좀 접수를 좀 했고요.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오케이. 그러면 클래스 이게 아닌데요. 잠시만요. 다시.
기기에 실행이 됐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기기에 연결돼서 로우킷들이 쭈르륵 뛰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조금 더 낫네요. 네, 똑같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자, 이걸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실행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거는 한번 확인을 했어요. 한번 보너스로 아까 이 그래드를 통해서 빌드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드를 통해서 빌드하는 거 잠깐 한번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프로젝트 있는 콤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호스팅 리스트를 들어가면 자, 우리 프로젝트 파일들이 보이죠. 자, 근데 이 그래드를 W 요거로 빌드 진행해야 되는데 권한이 기본으로 없어요. 이것 좀 나중에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냥 똑같네요. 그래서 일단 고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치고 진행하도록 됐고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그래도 여기만 딱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게 되면 자 이렇게 자 네가 하려는 건 알겠는데 너 뭐 할 거니? 하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클린하고 이제 빌드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그래드를 W 한 다음에 클린 하면 자 이렇게 다 지워졌고요. 한번 내용을 확인을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이쪽이거든요. 자, 준비가 됐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 이제 빌드 폴더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클린하니까 다 없어졌죠. 그럼 다시 빌드를 해서 이 파일들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그래도 떠올려하고 뒤에서 할 건데요. APK 만드는 거 이제 어셈블이라고 불러요. 어셈블. 그래서 어셈블을 해주면은 APK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셈블 입력하면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세 번째 강좌에서 이 명령 콘솔 가지고 빌드하는 거는 자세히 설명 다시 할게요. 이런 과정들이 쭈쭈쭈 나오고요. 시간이 좀 걸리죠? 벌써 이제 빌드 뭔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있고 있고요. 지금 이제 ARD에 뭐라고 붙여있네요. 그러니까 뭐 프로가드 설정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프로가드 실행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좀 힌트를 이게 뭘 발견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클립스에서 빌드하게 되면 그냥 딱 디버그 파일만 디버그 옵션으로 빌드 딱 APK 하나 만들던지 아니면 뭐 릴리즈로 만들던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사실
두 개를 한꺼번에 만든 거거든요. 디버그랑 릴리즈용으로. 지금 다 됐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해줄까요? 빌드에 들어가면 딴 건 다 하고 AP키만 딱 볼게요. AP키 들어가면 보세요. 요거는 디버그 버전입니다. 근데 릴리즈 버전도 있죠. 뒤에 지금 잡다한 거 붙은 거 일단 이거는 좀 무시하시고요. 일단 디버그랑 릴리즈 두 개가 한 번에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나머지 리소스 같은 경우도 디버그 릴리즈 따로 있고요. 그리고 소스에 여기 있습니다. 소스에 보시면 알파에까지 다 디버그 릴리즈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 그래드를 이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면은 빌드 딱 한 번 돌리면 여러 가지 그 타겟팅된 그런 결과물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글에서도 기존의 에클리스를 버리고 그냥 그래드를 다 그냥 새로 갈아치우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선은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벌써 잡던 얘기도 있고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네, 우선 일단 이거로 오늘 강좌는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가장 중요했던 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보시고 그다음 뭐 새 프로젝트 생성해서 프로젝트랑 모듈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확인하시고 그다음 그래들이라는 애가 그냥 정확히 몰라도 대강 어떤 애인지 그거 숙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폴더 구조가 대강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 확인하시면 이제 다음 강좌로 진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빌드.그래드에서 이런 기본 내용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아시면 이런 것들만 알고 계시면 이제 앞으로 진행할 강좌 따라오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벌써 이제 새벽 2시가 다 돼가네요. 그래도 이제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이것으로 오늘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